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잔기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제 당무위에서, 민주당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데 반대가 없었다고 했다가 어제 뒤늦게 전해철 의원의 요구로 말을 바꾼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죠. 교체될 것으로도 보이는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세 분에 대해서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화면이 잘 설명이 돼 있죠? 그제 어제. 근데 오늘 또 SNS에 글을 썼더라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거짓말 논란이 좀 있으니까. 나를 자꾸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게 그래서 PR, 홍보다. 곤란한 질문 피하라고 대변인이 맡긴 것이다. 여기부터가 핵심인데요.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일단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없이 부적절한 그런 그 왜곡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혹은 명백한 거짓말들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서 저희 당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은 즉시 대변인에서 물러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예. 왜냐하면 이 건은 이제 그 전해철 의원이 당무위원회가 너무 급격하게 소집이 돼갖고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의결을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기권의 표시로 나갔고 그 다음에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당무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만장일치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발표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전해철 의원이 그 전에 나갔는데 기권하고 항의하면서 나갔는데 그것까지 만장일치로 얘기한 것은 거짓말 아니냐. 그랬더니 예. 저분이 이제 그건 장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표현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는 그게 만장일치라는 거는 정치적 수사잖아요. 예를 들면 회의를 의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만장일치로 갑시다. 그러면서 예,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만장일치였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대개 관행적으로 그렇게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만장일치로 됐다라고 발표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 안에 다른 분들이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해철 의원이 중간에 그 기권하면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만장일치라는 표현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몰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다. 큰 실수까지는 아닌데 김의겸 의원이라서 더 논란이 커진 경향이 있다. 그렇죠. 뭐 얘기를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은 허위 사실이 아닌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또 그러면 기권했고 퇴장했다. 뭐 이걸 미리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장일치였다고 했으면 또 충분히 설명이 됐을 텐데. 그건 장기술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장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본인의 장기술을 부린 거죠. 이 주제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등장하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도 꽤 오래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김의겸 의원을 감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0조 관련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해철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퇴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야당 대변인을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4년 3개월을 계속 진짜 오래 하셨어요. 대변인을 특히 김대중 총재의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한 경우는 대개 대변인들은 언론에 네. 국민에게 단합됐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옳다. 옳다. 그러니까 나도 그쪽 업계에서 더 오래 일했는데 그 정도 잔기술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잔기술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죠. 예. 이걸 잔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 이야기하고 기자들은 국민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하는 게 잔기술입니까? 그리고 이 만장일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당무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박수로 의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무위원회에서는 의결 종족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과반 참석, 과반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죠. 그게 어떻게 잔기술입니까? 그래서 몇 명이 참석했고 몇 명이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전해철은 기권을 했고 그걸 알려줘야 기자들이 안에 대한 기자들이 정확하게 기사를 쓰고 국민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를 장기술로 포장할 수 있나요? 그건 기본적인 대변인 자질도 없을 뿐더러 저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양심의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언론인을 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언론인 하면서 장기술 불렸나요? 청담동 술자리도 장기술로 거짓말한 건가요? 그러면 본인의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많은 기자들이 전부 다 대변인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를 할지 그걸 전부 다 전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전달자가 있지도 않는 만장일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제대로 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기자들은 누굴 믿고 기사를 쓰겠습니까? 기자들은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를 장기술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저 얄팍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요. 일단 만장일치라는 말은 정치적인 의미로 통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에 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반발이 나온 겁니다. 당사자로부터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께서 반발을 직접적으로 사실은 하신 거기 때문에 이후에 브리핑을 보고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치적인 의미로의 만장일치라는 것에 반대를 한 사람도 또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침묵하고 뭐 거기에 동의를 했다면 그 정치적 의미가 통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어쨌든 당직 정지, 당대표의 직무 정지라는 큰 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완벽하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전해철 의원이 그랬죠. 네, 예. 모두 마치 100% 동의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다라고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김의겸 대변인께서 조금 겸허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성민 비서관의 말에 보태면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분명히 전해철 의원이 본인의 의견을 알릴 것을 요청해서 공개했다고 했지만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전해철은 그거보다 훨씬 더 격앙돼서 내 사실을 똑바로 알려라. 정정 보도할 걸 요구했다. 정정 브리핑. 그 좀 톤 차이가 있어요. 전해철 의원이 얘기한 것과 김의겸이 얘기한 건. 근데 어쨌든 뭐 잔기술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 9월 대변인을 맡은 이후부터 수차례 말 때문에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사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저 마지막 발언 때문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이유 대사에게 했고 청담동 술자리 윤 대통령에게는 사과를 했지만 유감 표명을 했죠. 사과는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안에서 또 설화가 있었고 어쨌든 이 화면에 말고도 또 다른 무리를 빚은 얘기들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지난 뭐 한 반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정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의겸 대변인의 교체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 논란의 이제 중심에 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전체의 입장을 국민에게 잘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돕도록 하는 역할이 대변인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김의겸 대변인은 PR에 대해서 굉장히 색다른 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 PR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것을 대변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어떤 교체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는 이 당내 굉장히 다수 의원들이 소속해 있는 이 더미래 소속 의원들과의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당직 개편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일부 당직 인사들을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여러 요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 당 대변인을 교체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교체 가능성이 크고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명까지 한 거 보면은 글쎄요, 뭐 교체 별로 동의를 하진 않아. 물론 뭐 본인이 그걸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김의겸 의원이 잔기술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면 본인이 교체 동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하겠지만 김의겸 대표가 자꾸 논란이 되는 대변인이요. 것이 김의겸 대변인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오히려 그 비난과 어떤 논쟁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예. 대표는 약간 빠져 있는 듯한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뭐 순망치 않을 생각해서 논쟁적 인물 대변인을 그대로 둘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상반된 해석과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개인적인 시각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대변인 말고도 그 지도부의 최고위원과 전략기획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럼 뭔가 비명계 의견을 들어주는 거냐 아니냐, 아니면 무늬만 뭔가 보여지는 것만 그렇고 몇 명만 교체하는 모양새만 취하는 거냐,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요? 근데 몇 명만 교체하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사무총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무직 당직은 다 교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의를 밝히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사무총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무직 당직,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의 모든 당직은 다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전면적인 쇄신이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결국에 공천권의 핵심은 사무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그대로 유임되는 형태로 간다면 그 불씨는, 그 교체를 원하는 목소리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대변인에서 교체된다는 보도 전후로 해서 그런 브리핑은 잔기술이다라는 표현을 쓴 김의겸 대변인 얘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